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이 핵시설 가동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텍사스 캐럴턴 한인 총격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용의자가 극심한 식당 운영난에 더해 투자금과 임대료 갈등까지 겪으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은행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신종 전화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별한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고등학생들의 집중력 향상과 학업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결핵 환자 수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집단 감염으로 200명 이상의 감염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보건당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14일 중국 방문 전에 상황이 끝날 수도 있다면서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양측이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급락했고 주가도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이 소규모 충돌일 뿐이며 이미 승리했다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It's going very smoothly and we'll see what happens.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 want to negotiat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PBS 인터뷰에선 오는 14일 중국으로 떠나기 전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 다만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도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다시 맹렬하게 폭격할 수밖에 없다며 군사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행사에선 이란 문제 마감 시한은 없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내용도 밝혔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반출하고 지하 핵시설 가동도 중단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개 발언을 통해 이란 측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And they've agreed to that, among other things. 앞서 외신들은 양측이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도 해제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은 종전 기대감에 크게 반응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7% 급락해 배럴당 95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고 특히 나스닥은 2.02%, S&P 500 지수는 1.46%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이란 역시 미국과의 종전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협상이 급물살을 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변수는 분열된 이란 지도부 내부의 의견 대립입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미국의 계획과 제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며 입장을 종합한 후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이란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별도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항 보장을 언급한 것도 주목됩니다. 파키스탄의 소식통도 매우 금방 마무리할 것이라며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부 백악관 인사들은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 내 의견 분열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겁니다. 이란의 반관영 이스나 통신은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란 외무부 입장을 전하면서 미국 매체의 보도 중 일부는 추측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종전을 논의하는 것이지 핵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군부를 대변하는 타스님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일부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된 미국 측 최종 합의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전쟁을 이끌어온 이스라엘도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에 전투 재개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합의 과정에서 이란 농축 우라늄의 제3국 이전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 등 핵심 쟁점이 어느 선에서 정리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긴박한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국적 모임을 주도해온 프랑스는 중동 동맹국 지원을 위해 지중해 동부에 배치해온 핵 항공모함 전단을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배치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평온 회복이 핵과 탄도미사일, 지역 정세에 관한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재 해제의 열쇠를 쥔 유럽 국가들도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원만한 종전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텍사스 캐럴턴 한인 상권 중심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한인 사회가 여전히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가운데 법원 문서를 통해 당시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과 동기가 드러났는데요. 용의자인 60대 한인 남성은 사업 투자금과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오전 10시쯤 캐럴턴의 한인 상권 중심부 K타운 플라자입니다. 60대 한인 남성 한 씨는 당시 사업상 미팅을 하던 중 갑자기 총기를 휘둘렀고 연이은 총격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곧바로 인근 아파트 단지로 이동한 한 씨는 1명에게 추가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씨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마트 안으로 도주하는 당시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Most of all we saw was just ambulances, fire trucks, and police cars flying down the street. We hear the sirens. 경찰 조사 결과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한 씨와 사업상 얽혀있던 한인들이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3명 역시 부동산 중개인 등 한인 관계자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서 대안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래 사셨고 많은 분들도 아시고 서로 다 아시는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완전히 틀어진 사업 거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씨는 해당 쇼핑몰에 한 스시 식당을 인수했는데 이때 당시 건물 관계자였던 피해자 조 씨 등의 권유로 조지아주의 부동산 투자에도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총 7만 5천 달러를 투자했고 그 대가로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임대료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결국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 씨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2,000달러나 식당 임대료까지 인상되자 누적된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이번 범행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 이상 돈을 빼앗기는 것에 지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들은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얼마나 또 힘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속내정을 모르잖아요. 속사정은. 그래서 아마 그만큼 또 힘들어 하셨었던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미팅을 하려고 하셨겠죠. 그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한 씨는 회의 당일 피해자들에게 임대료는 없지만 권총은 있다고 말한 뒤 이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고 총격을 가했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인근 한인 대형마트로 이동해 지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 씨는 2명 이상을 살해한 중범죄급 살인 혐의와 흉기 가중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보석금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평온했던 한인 상권에서 벌어진 유례없는 총격 사건에 달라스 한인 사회도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한인 사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한인 사회에서 한인으로서 행동해야 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한인 사회, 한인이 총격을 가했다는 사건이기보다는 테넌트와 랜로드,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인 사회에 특정 한인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건이 발생한 쇼핑몰은 지난 5년간 여러 개의 대형마켓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가 폐점하는 등 상권이 불안정했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쇼핑몰이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와 운영비용 부담 때문에 상인들이 장기간 버티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은 한 씨를 상대로 집중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한인 남성이 $10,000 규모의 미 재무부 수표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팰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는 70살 소니 이 씨가 자금 세탁 미수와 사기, 위조 문서 사용, 법인 관계자 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는 지난해 11월 국세청 IRS가 버겐 카운티 검찰 금융범죄수사대에 의심 거래를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실제 한 기업의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기업 앞으로 발행된 $1,251만 규모의 재무부 수표를 입금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을 수색했으며 이 씨는 현재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씨는 최대 30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실제 은행 번호를 도용하는 신종 전화 금융 사기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발신 번호를 조작해 전화 화면에 실제 은행 고객센터 번호가 표시되도록 만든 뒤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정확한 잔액까지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접근해 신뢰를 얻고 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 피해 여성은 자신의 체이스뱅크 체크카드 뒷면에 적힌 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전화를 받았고 계좌 보호를 위해 안전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는 말을 믿고 송금했다가 $40,000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BI는 은행이나 정상적인 기업은 전화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돈을 옮기라고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좌 보안을 위해 이중 인증 설정을 활성화하고 문자나 이메일 속의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식당에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마시던 미성년자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류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샌루이스 오비스포의 한 일식당에서 미성년자 29명이 위조 신분증을 소지한 채 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주류관리국 소속 잠복 요원들은 식당 안에서 외모가 어려 보이는 손님들이 단체로 술을 주문해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고 경찰과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현장에 있던 29명 전원이 21세 미만이었으며 모두 가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미성년자 음주 혐의로 체포됐고 나머지 인원들은 위조 신분증 소지 혐의로 적발된 뒤 현장에서 훈방 조치됐습니다. 당국은 미성년자 음주가 음주운전과 치명적인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청소년 대상 불법 주류 판매와 위조 신분증 사용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복판 일대에서 오늘 대규모 마약 소탕 작전이 펼쳐져 수십 명이 검거됐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 DEA는 오늘 오후 LA 경찰국과의 공조로 메가더 파크와 인근 지역에서 펜타닐과 메삼페타민 등 마약 유통 조직을 겨냥한 급습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For today's operation, dubbed Free MacArthur Park, DEA assigned over 200 personnel to include our special response teams from various cities in our region.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assisted with 100 officers, approximately 100 officers. 6 served at businesses selling narcotics here in the Alvarado corridor, located within MacArthur Park. In addition, 3 search warrants were served at locations around Southern California earlier today. 특히 일대 상점과 거리를 급습하면서 경찰 헬기와 장갑차 여러 대도 동원됐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메가더 파크와 인근 거리에서 마약을 판매해온 마약 공급책 등 18명이 체포됐으며 당국은 이들이 18가 갱단과의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번 작전과 관련해 마약 유통 혐의로 기소된 7명이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메가더파크 정비와 환경 개선을 위해 마약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에 입항한 디즈니 크루즈선에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승무원들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과 이민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디즈니 매직호에서 승무원 10명이 체포됐고 이틀 뒤 또 다른 크루즈선인 MV 잔담호에서도 선원 4명이 추가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하선 과정에서 직원들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으며 일부는 유니폼 차림 그대로 소지품도 챙기지 못한 채 끌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민 권익단체 유니온 델 바리오는 이번 단속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주장하며 일부 연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영사 조력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샌디에고 항만경찰은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이민 단속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해당 터미널의 이민 단속 권한은 연방세관국경보호국 CBP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디즈니 크루즈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조지아주 고등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교육 관련 법안 서명식에서 교내 개인 전자기기 사용 제한 내용을 담은 하원 법안 1009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학생들은 등교 이후 하교할 때까지 휴대전화는 물론 태블릿과 스마트워치, 헤드폰 등 개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의학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기기 사용이 허용됩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교실 내 방해 요소를 줄여 학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지아주는 지난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휴대전화 제한 정책을 시행했으며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교실 분위기가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총격 사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녀와 즉각 연락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 결핵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전국에서 10명 이상이 감염된 대규모 결핵 집단 발병 사례는 총 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결핵 발병률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2,150건의 결핵 사례가 보고돼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5.4명이 결핵에 감염된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3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 최소 3건의 활동성 결핵과 200건 이상의 잠복 결핵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잠복 결핵 상태로 남아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경우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감염될 경우 폐 손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노숙 문제와 약물 오남용, 의료 접근성 악화 등이 결핵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잠복 결핵은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언제든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조기 검사와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 성비위 의혹 교사 처리 문제로 연방정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LAUSD에 교사 비위 처리 방식이 교육개정법 제9조 이른바 타이틀 9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연방 민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LAUSD가 성비위 혐의를 받는 교사들을 학생 현장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재배치해온 정황이 있다며 학생 안전보다 교사 고용 유지를 우선시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학생 성희롱과 부적절한 관계, 아동학대 신고 미이행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단순 재배치 방식이 적용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it's semantics. UTLA can say all they want, but they are hiding perpetrators and assisting in hiding perpetrators from the parents of children in the school district. 이에 대해 LAUSD는 성비위 혐의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는 재배치가 학생과 분리된 상태에서 자택 대기 등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조치라고 설명하며 모든 의혹은 엄중히 다뤄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고 등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타이틀 9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병원 진료를 연결하는 건강 설명회가 열리면서 한인 대상 관련 의료 수요가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어메드 컨설팅 그룹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대에서 한국병원 전문의들을 초청해 무료 상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안과 등 분야별 의료진이 참여해 질환 상담과 함께 한국에서의 진료 절차와 치료 일정, 의료 서비스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과 척추 질환, 황반변성, 시력 교정 수술, 노안 등 시니어층 질환 상담이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말로 좋은 의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쉽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리게 돼서 저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이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방문해 주시는 그 의료 관광 쪽의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고요. 지금은 1.3 밀리언 정도 되는 숫자가 지금 한국을 방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환율적으로나 지금 상당히 피크기도 하고 미국 환자에 대해서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심지어 보험이 커버가 되는 또 병원들도 몇 군데 있기도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병을 많이 키워서 온다고 하세요. 그래서 혹시 한국의 병원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시술을 고려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방문하시기에 최고 좋은 적정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한국 방문이 쉽지 않은 한인들에게 의료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을 경우 비용뿐 아니라 사후 관리 체계와 의료진 경험, 치료 후 추적 진료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장 총격 사건과 관련해 총격범이 이란전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했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장 총격 사건과 관련해 총격범이 이란전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의 중대사건 보고 예비평가서에는 총격범 콜 앨런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여러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당국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란전 비판 게시물 등을 토대로 이란전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도 총격범과 연계된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해당 계정에는 이란전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등을 비난하는 반트럼프 성향 게시물도 다수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스마트폰 시장에 밀려 사라질 것처럼 보였던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일본에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일본 카메라 영상기기 공업회에 따르면 디지털 카메라 출하량은 2008년 1,000만 대를 넘겼다가 2023년에는 90만 대 수준까지 급감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출하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7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구매자 중에는 39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층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SNS에서 남들과 다른 고화질 사진과 영상을 올리려는 MZ세대 취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디지털 카메라 구매, 또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랜드마크죠. 메모리얼 브릿지 위에서 닷새 넘게 시위를 벌였던 남성이 현지 시간 6일 결국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반전운동가인 이 남성은 전쟁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에 반대한다며 지난 1일부터 교량 위에 머물러 왔는데요. 소방당국은 사다리 차와 구조장비를 동원해 남성이 교량 구조물에서 내려오도록 도왔습니다. 이 남성은 SNS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평화를 위한 움직임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때 통제됐던 메모리얼 브릿지의 차량 통행은 모두 재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세기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끄떡없어요. 거짓말이 늘었다. 괜찮다는 말, 아프지 않다는 말. 사실은 오늘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가 무너지면 내 세상도 무너지니까. 오늘도 가족을 위해 버텨야 하는 나에게 혼자 삼켜낸 그 수많은 시간들, 버텨야 하는 당신에게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코스피 7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올해 5개월 동안 수익률이 벌써 75%가 넘어 전 세계 1위를 달성했고 지난해 4월 2천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1년 사이 앞자리가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어린이날 하루 쉬었던 코스피는 장이 열리자마자 7천을 넘어서더니 내친 김에 7,300마저 뚫어버렸습니다. 한때 7,400까지 치솟았다가 종가는 7,384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스피 7천! 6.4%, 447포인트 올라 역대 두 번째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4% 급등하며 사상 첫 26만 전자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10% 넘게 오르며 사상 첫 160만 원 고지에 올랐습니다.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매수세가 거셌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외국인은 역대 두 번째 규모인 3조 1천억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통합계좌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현물을 사들인 것이 매수세의 주요 동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그동안 저평가 인식들을 해소하는데 외국인 자금 쪽에서 기관 자금 외에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코스피는 지난 1년 동안 앞자리 숫자가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영향으로 2290대를 찍었다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6월에 3천을 그리고 넉 달 뒤 4천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한 달도 안 돼 5천을 돌파하더니 중동 전쟁 직전 6천을 찍은 뒤 5천대까지 곤두박질 쳤지만 이마저도 이겨내고 다시 7천을 넘어선 겁니다.
코스피 수익률은 작년 76%에 이어 올해도 불과 5달 만에 75%를 넘어서며 2년 연속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통합 계좌가 곧 시행됩니다. 그동안에는 ETF를 통해서만 한국 주식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젠 외국인들도 직접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역대급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3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지난 이틀 동안 무려 6조 원을 사들였습니다. 돌아온 외국인들은 반도체 주도주 위주로 쓸어 담으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 중에 하나고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직접 투자도 가능해졌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별도의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해외 개미들이 한국 주식을 바로 주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삼성증권이 미국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와 제휴해 미국 개미들의 국장 진입이 시작됐고 유안타증권과 키움증권 등 중소형 회사들도 미국의 증권사와 통합계좌를 준비 중입니다. 국내 증시 아예 투자를 사실상 못했었거든요.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만으로도 국내 증시에는 이제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은 한국 관련 ETF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출시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하는 ETF에는 불과 한 달 만에 23억 달러, 3조 원이 투자됐습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나 그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ETF 같은 걸 통해서 우회해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외국인 주식 투자가 늘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0원 넘게 하락해 1,45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 시행이 한국 시장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북한이 지난 3월 개정한 새 헌법에 북측 지역만 대상으로 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도 명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북 관계는 두 국가로 분리했지만 적대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북한은 새 헌법 1조 9호 조항에 이어 2조의 영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영역은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 규정을 넣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만 남쪽 6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정전협정 같은 국제적인 논란은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조국 통일이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같은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은 삭제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다만 적대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이 헌법이 아닌 정책의 영역이라는 분석과 함께 관계 개선의 여지를 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적대적 두 개 국가로 이번 헌법에 남북 관계를 규정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 그 점에서 어쨌든 남북 간 평화 공존에 실마리가 마련된 거 아니냐라고.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정의하고 독점적인 핵무력 지휘권도 처음 명시했습니다. 반면 과거 북한의 통치 이념의 근간인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비중은 대폭 줄여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혁명투사나 영해군인 등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외 군사작전 참전 열사도 새로 포함했는데 러시아 파병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자리가 많아지는 5월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더 건강하게 즐기려면 무엇보다 소화력이 중요하죠. 첫 번째,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은 소화효소 분비를 활발하게 해 영양소 흡수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두 번째,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지키고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식사 중에 물을 마시기보단 식사 전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하도록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5월 6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